미국 인디애나의 한 46세 남성이 지난 2월 28일 목요일 하마터면 두 쪽 다 잃을 뻔했습니다. 세크라멘토에 따르면 경찰 측은 마리옹 출신의 마크 앤토니 존스 씨가 권총을 권총집에 넣지 않은 채로 허리춤에 찔러넣고서는 공원을 걷고 산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정말로 범죄로 들끓는 장소였을까요? 그렇지만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총을 들고 다니겠다는 그의 결정이 정말 안전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 측의 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걷고 있다 권총이 흘러내리자 원위치시키려 총을 손에 뻗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총을 거머쥐다 방아쇠를 잡아당겨 총알이 그의 소시지와 티백 2개를 관통한 것이죠. 그는 이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경찰은 이후 새벽 6시 44분쯤 마리옹 제너럴 병원으로 출동하여 그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안 된 일이지만 그는 인디애나주에서의 권총 소지 자격증이 없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쪽이 났는데 벌까지 받다니 정말 슬프네요. 미국 위스콘신의 한 10대가 의붓 아버지의 술에 소마취제를 탔다 걸렸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한 것 같지만은 않네요. 범행 고소장에 따르면 타일러 라벤 호스트 말론 씨는 중범죄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요. 외부 물질을 음식에 타서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018년 1월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의붓 아버지는 이상한 증상으로 의사를 찾았는데요. 발을 헛디디고 발음이 꼬이고 숨이 가쁘며 침을 흘렸기 때문이죠. 의사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너무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또 일어나자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지난 4월 그의 어머니는 헛간에서 롬펀과 섞인 옥시토신 한 박스가 없어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의붓 아들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으며 마실 것에 약을 타는데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주사기 2개를 헛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증거를 경찰에 넘겼고 연구실에서 큰 동물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일라진이라는 약물에 마실 것과 주사기가 양성 반응을 보였음을 밝혔습니다. 추궁을 받은 20대는 경찰 측에 그가 결코 의붓 아버지를 해치기를 원한 것은 아니라며 재미로 그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감옥 갈 때가 되니 그리 재미있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거나 걱정이 많아서 죽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바로 고작 17살밖에 되지 않은 영국 더비셔 출신의 리암 스페어 씨에게 일어났습니다. 리암 씨는 아주 희귀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심부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더비셔 타임즈에 따르면 리암 씨의 병은 카테콜라민성 다형성 심실성 빈맥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CPVT라고 불립니다. CPVT는 심장박동을 비정상적으로 너무 빨라지게 할 수 있는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거나 특정 활동을 해서 빨라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암 씨의 심장박동은 분당 80번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안 그러면 심장마비에 걸릴 겁니다. 이 질병으로 리암 씨는 그와 같은 또래 대부분의 10대들이 하는 춤, 축구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리암 씨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여자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하루 전날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리암 씨는 4살 때 CPVT에 걸렸는데요. 당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처음으로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8살 때 바람에 날아간 엄마의 스카프를 잡으려다 또 심장마비가 왔죠. 학교에서 체육 시간만 되면 리암 씨는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동안 옆에서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살면서 리암 씨는 항상 차분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걸기와 같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숨을 한 번 깊이 내쉬어야 합니다. 버밍엄 병원은 리암 씨 몸 안에 세동 제거기를 달아주어 언젠가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면 정상적인 속도로 심장이 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많은 시간 제한을 느껴요. 항상 휴대폰을 지녀야 하고 혼자 외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리암 씨는 전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한 여성은 동물원 울타리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힘겹게 배웠습니다. CNN은 30대인 이 여성이 지난 3월 10일 토요일 애리조나의 와일드라이프 월드 동물원에 있는 제규어 우리 앞에 있다 사진을 찍으려 울타리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셀카를 찍으려고 제규어 울타리에 기댔을 때 제규어가 발톱으로 그녀를 덮쳤습니다. ABC에 따르면 아담 위컨슨 씨와 그의 가족들은 그녀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으며 제규어가 그녀의 팔에 발톱을 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커슨 씨의 어머니는 물병으로 재규어의 시선을 분산시켰으며 발톱이 빠지자마자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응급 구조 대원들이 출동해 그녀의 왼쪽 팔에 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가 팔을 꿰맸으며 같은 날 퇴원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소셜미디어에서는 셀카를 찍으려다 이러한 봉변을 당한 그녀에게 동정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재규어가 그녀를 공격했다, 안락사를 당할까를 더욱 걱정했다고 하네요. 동물원은 완전히 이 재규어의 편에 섰으며 트위터에서는 이는 인간의 잘못이라 재규어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진을 찍으려다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켜 죄송하다며 동물원 관계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나이로비행 에티오피아 항공 비행기가 지난 3월 10일 일요일 이륙한 지 몇 분 후 사고가 발생, 탑승하고 있던 157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항공사 항공기 302편은 지역 시간 오전 8시 30분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볼 공항을 떠났으며 이후 오전 8시 44분 관제탑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가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기상 조건이 좋고 시선이 잘 확보되는 상태에서 이륙했지만 안정적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었죠.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륙 후 첫 3분 동안 수직 상승 속도가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항공사 대표에 따르면 조종사는 도움을 요청했으며 공항에 돌아올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제탑과 연락이 끊어진 이후 이 비행기는 수도 남부에 위치한 마을인 비쇼프르 근처에서 지상을 향해 추락했습니다. 33개국에서 온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종이 737 맥스 8인 이 비행기는 지난 10월 29일 이륙한 이후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라이온 에어와 같은 보잉사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보잉사는 기술팀을 보내 에티오피아가 주도하는 추락 사고 조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기절하고 나서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출신의 한 여성이 두통을 겪고 나서 일과성 건망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38년간의 삶을 통째로 까먹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초 발생했는데요. 킴 데니콜라 씨가 교회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통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지자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그녀가 기절해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폭스8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질문들 중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였으며 그녀의 대답은 로널드 레이건이었죠. 그녀는 심지어 남편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1980년 자신이 18세일 때 눈을 떴을 때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나 가족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녀가 자녀들과 의붓자녀 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킴 씨의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의사들은 이 증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뇌졸중이나 뇌 손상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아주 드물지만 일과성 건망증이라는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타샤 얌린 박사는 폭스8 측에 이 여성이 컴퓨터를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80년대나 90년대에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그녀의 증상은 아주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킴 데니콜라 씨는 사진을 보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18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킴 데니콜라 씨는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새로운 자신과 살아나가는 법을 배울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중국 동부 출신의 한 남성은 아마도 집에 있다 미끄러져서 눈에 이렇게 큰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페어 비디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진안성의 리샤구에 살고 있는 26세인 이 남성이 집안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눈만 잃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걸 웃고 넘겼을 테죠. 그의 가족들이 다음날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온 상태로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이후 그는 샨동에 있는 치엠포샨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데요. 안과 전문 마 바오펑 박사가 지역 보도 매체들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가족들은 집으로 달려가 잃어버린 눈을 찾은 뒤 병원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눈알이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 최소한 6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 다시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눈알이 튀어나온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술 탓인 건 확실하네요.
중국 헤이룽장에서 한 여성이 척추 부상을 입었는데요. 남편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바람에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젊은 여성은 그녀를 위해 고기 요리를 하기를 좋아했던 남편 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요리를 아주 잘해 그녀가 먹는 걸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상적인 몸무게인 65kg이었지만 지금은 100kg에 육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90cm의 몸무게는 75kg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을 때 통증을 느꼈으며 똑바로 서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는 극적인 몸무게 증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녀는 요추 간판 탈출증이라는 허리 아랫부분에 척추 부상을 입었습니다. 디스크 안에 있는 젤과 같은 물질이 미끄러져 나온 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이 젊은 여성은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어 비디오에 따르면 이 여성은 걸을 때 두 다리가 아파 그녀가 일을 할 때 앉아만 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시인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와 같은 경우를 피하라고 조언했는데요. 만일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경우 계단 오르기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 이 여성은 몸무게를 줄이려고 했지만 남편이 계속 맛있는 음식을 먹인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척추를 지탱해주는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여객선이 동해에서 고래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80명 이상의 승객들이 지난 3월 9일 토요일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긴가 페리는 시속 80km라는 빠른 속도로 니가타 항구에서 출발해 사도섬으로 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역 시간으로 오후 12시 15분, 이 여객선은 어떤 것과 충돌했는데요. 이 때문에 배의 수중익선 날개가 손상되어 선미 부분에 15cm짜리 틈이 생겼습니다. 재팬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여객선에는 121명의 승객들, 선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13명은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안경찰이 전했습니다. NHK는 니가타시 아쿠아리움 부대표인 시니치로 이케구치 씨가 이 충격으로 생긴 손상으로 배와 고래가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밍크 그리고 혹등고래는 현재 동해를 통과해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여객선 대표 타케시 오가와 씨는 피해자들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역 교통부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한 여성이 보험금으로 수십만 유로를 타려고 일부러 손을 잘랐다고 합니다. BBC에 따르면 지난 1월 친척들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자르다 생긴 사고라며 21세인 이 여성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말을 먹어주지도 않았죠. 그 대신 이 여성과 가족들을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BC 뉴스에 실직한 이 여성은 보험 5종류에 들고서 이번 사고를 당해 그녀의 부상에 대한 보험금으로 43만 달러, 한화 약 4억 3천만 원 가량을 받았을 수도 있고 10년간 매달 3,388달러, 한화 약 350만 원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 여성이 공모자들 중 한 명과 함께 왼쪽 손 손목 위를 자르고서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게 병원에 갈 때 일부러 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손을 찾아오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손을 다시 봉합하게 되면서 이들의 계획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과 29세인 한 친척은 둘 다 구금되었으며 보험 사기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8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손을 다시 붙였으니까요.